한두 분씩 조인을 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세미나를 등록하신 많은 분들께서 웨비나에 조인하고 계십니다. 주말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지역과 또 나라에 계신 한인분들께서 약 300명 가까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등록하신 분들께서 모두 웨비나에 조인하시는 동안 안내 영상 함께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정신건강협회 바이스 프레지던트 김혜노입니다. 카와 2023년 겨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면서 삶을 되돌아보거나 또 현재 여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서 만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오늘 세미나 주제인 바운더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관계의 선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와 진행자를 모시고 40분에 걸쳐 미니 세미나가 진행된 후에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고 이해를 돕고자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아주실 카와 실행위원이신 로리 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노 선생님, 따뜻한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카와 윈터 세미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로리 킴이며, 패널 대화의 진행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시간을 보낼 멋진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먼저 각 패널리스트가 10분 동안 각 주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Q&A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 대화를 저와 함께 실시할 예정인데요. 훌륭한 패널리스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먼저 권혜경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제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인가정에서 건강한 바운더리 세우기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열광적인 반응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바운더리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를 잘 세우는 분들은 여기 안 오셨을 테니까요. 잘 오셨고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바운더리 세우기라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네, 강의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혜경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 카운슬러 코리아를 설립해서 내담자들과 치료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바운더리 세우기라는 주제로 제가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10분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운더리인 만큼 우선 바운더리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바운더리가 뭘까요? 아주 좁은 의미로 바운더리는 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타인에게 노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텐데 자신에게 노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의미로 바운더리는 셀프 케어, 즉 자기 돌봄이기 때문에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도 노를 하는 것이 바운더리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잠을 일정 시간 자야 하는데 놀고 싶은 충동에 노를 못하고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욕구에 노를 못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면 자신을 위한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바운더리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취급받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걸 우선 자기에게 적용하고 또 타인에게도 알려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에 대한 정의처럼 명확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타인에게 전달하고 또 이 바운더리를 존중받으면서 살면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겠어요. 하지만 항상 현실에서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Next. 일단 이전 한국 사회에서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 정체성이 더 중요했고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했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졌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어도 그 속에서 더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런 집단 정체성,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시되는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낯설고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민 가정의 특수사항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족이 이민을 오면 낯선 말과 문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가족의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가족만 믿을 수 있고, 가족만 의지할 수 있고, 가족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보다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져서
개인의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또 다른 바운더리에 관한 이민가정의 특이사항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어적, 문화적 적응이 어른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른의 일에 아이들을 개입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어른과 아이 간의 역할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켜져야 할 아이들의 경계가 침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은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민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Next. 보통 바운더리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을 한 것이지만 이런 다이내믹은 이민 가정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거절을 했을 때 야단을 맞거나 신체적, 언어적, 감정적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거절을 했을 때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죄책감이 들어 거절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묻기도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죠. 이렇게 이민가정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운더리를 세우지 못하게 되고 또 바운더리를 세우지 못하니까 더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자신의 경계가 점점 줄어들고 자기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Next. 단절이 생깁니다. 가족과 있으면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단절해야 하고 가족과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내면의 욕구들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자꾸 어디로 떠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내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내 바운더리가 가족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Next. 이제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 또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바운더리를 세우던 안 세우던 상관없이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요구가 내가 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면 힘들어. 나도 나를 돌보고 싶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바운더리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있겠죠. 사람이 변했다, 이기적이다, 너는 너밖에 모른다.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경험하면 내면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렵고 또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면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신이 힘들게 세웠던 바운더리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끝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를 철수하게 되면 잠깐 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쁜 마음이 들지만 곧 또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지 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점점 수동적으로 되고요. 그러면 다시 주변 사람들이 요구를 해대고 또 힘들어져서 바운더리를 세우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1.5세, 2세 내담자들 중에는 겉으로는 야박할 정도로 가족과 바운더리를 잘 세워도 이에 대한 내면의 비판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반면에 바운더리를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바운더리를 잘 세우는 사람도 또 바운더리를 잘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다 같이 힘들게 되는 거죠.
Next. 네,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은 세대 간의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그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니까요. 바운더리에 대한 세대 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만큼 타인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만큼 돌봄으로써 그만큼은 타인이 나를 돌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바운더리 세우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안에 서로의 바운더리를 세운다는 것은 가족과 거리를 두고 이기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마음은 남기고 부담감과 죄책감은 떠나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이것이 허락될 때 가족 안에 건강한 바운더리가 형성되고 그 가정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박동원 선생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건강한 한인 남성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원 상담가고요.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바운드리를 어떻게 잘 세팅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때론 남성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바운드리 자체가 실제로는 너무 심플해서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바운드리라는 거가 보면은 더 명확하게 세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군대 조직이란 것이 바운드리가 명확하고 또 조직 생활이라는 게 바운드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바운드리 정확하지만 직업적인 면에서 바운드리 정확한데 관계 속에서 정해야 될 바운드리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실제로 바탕으로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 남자다 보니까 이 바운드 세팅 자체가 남자랑 살면서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바운드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실제로 그 안에 두려움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남자들에게 어떠한 행동하게 하는지 그걸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조율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감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performance,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실적이 없으면요, 성과가 없으면요, 실제로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가 잘 안 되면 뭘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불필요하게끔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되게 바운드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요소는 제 생각에는 퍼포먼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퍼포먼스와 누가 뭐가 따라오냐면 바로 proof,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 가치를 증명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이게 하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저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 함으로 통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그러면 체벌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 나도 모르게 난 이것밖에 되지 않네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애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담을 하기 전에 저는 실제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3Ps, performance, proof, punitive reaction 이 실적이나 증명이나 체벌하는 일들이 저의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는 너무나 자주 발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의 DNA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주변의 남성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뭔가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있다 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퍼포먼스나 증명이나 아니면 판단의 체벌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저는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제 생각에는 수용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수용받는 경험을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세 가지 F로 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floating, 떠 있는 겁니다. 그냥 수영할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떠 있는 게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나도 모르게 꼬르륵 가라앉을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실제로는 떠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수영할 때 제일 먼저 플로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는 몸을 이렇게 릴렉스 편안하게 둬야 되는 일인데 실제로 남성분들은 이 편안하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떠 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했구나. 아 근데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실제로 이 플로팅 떠 있는 경험 그리고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실제로는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흐름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남성분들이 실제로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만나는 제가 상담할 때 70% 이상의 남성분들인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걸 너무나 하고 싶어 하세요. 성과에 걱정하지 않고 뭔가 증명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이제 판단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수용받는 경험인데 이 수용받는 경험들을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하는 일이 바운드리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떠 있을 수 있게끔 나를 좀 릴렉스 해줄 수 있는 일, 그것 또한 바운드리 세팅이고요. 이러한 바운드리 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마음들과 정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의 몸에 배어 있는 패턴들을 제 생각에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주함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 변화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그리고 일직선으로 생각하려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 공간 안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 일이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좀 설명 좀 드렸지만 저는 이게 남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플로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떠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잘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흐름 만들 수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Q&A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바턴을 낸시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기 너무 강의 잘 봤고요. 그러면 제가 제 프레젠테이션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는 웰빙을 위해서 바운드리가 또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가정심리상담가 및 캘리포니아에서 미술 치료 심리 상담가를 하고 있는 낸시 추라고 합니다. 창의성이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로열라 메리먼트 유니버시티에서 아트 테라피와 리서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바운드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좀 크게 나눠봤어요. 근데 처음은 soft and diffuse, 이건 지나치게 유연하고 선이 분명하지 않은 바운드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막 사람 착하다, 막 진짜 너그럽다, 일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작 본인과 가까운 가족들은 매우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타인의 정체성과 컨트롤에 이렇게 흡수되기 쉬워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저하되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의민 가족에서는 약간 이런 soft and diffuse 이런 바운드리가 많아요. 그래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인격체가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굉장히 좀 아이들한테 부담을 준다던가 또 요즘은 일명 좀 헬리콥터 스타일로 아이들을 페어런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soft and diffuse예요. 나와 아이는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아이의 진로, 뭐 학비, 학교, 애인, 뭐 친구 등등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이건 아이의 효능감, 적체성 이런 것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리는요. 좀 극에서 극이죠. 이건 굉장히 rigid. 이건 지나치게 경직되고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사람은 대쪽 같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타협 없이 분명한 선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를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통상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이나 뭐 나만의 철학적인 지킴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때와 장소,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 위치와 책임이 바뀌기 때문에 바운드리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신체적인 바운드리가 확실한 사람이야. 절대 아무한테나 농담이라도 터치 안 해.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직장에서는 오케이. 근데 가족과 있을 때는 신체적인 바운드리가 좀 오픈되고 접촉이 허용돼야겠죠. 아이들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부끼리 손도 잡고. 이게 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질하신 분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고 깊은 인간관계 형성이 좀 어렵고 결국은 좀 외롭습니다. 또한 또 자기 주변에 벽을 쌓아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바운드리 걸림돌이 돼서 주위에 나중에는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flexible and defined. 탄력성이 있고 또 선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바운드리인데요. 이건 탄력성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형이 됩니다. 체인지able 합니다. 그렇지만 좀 가운데는 꽉 찬 자아의 심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선이 명확하다는 것은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바운드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표현하고 그에 맞게 말과 행동을 책임 있게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바운드리는 내가 알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범이 있을 경우 다시 탱탱하게 제 자리를 찾는 게 이런 형태의 바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바운드리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요. 번아웃에 취약하지 않으시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바운드리를 형성하려면 무엇이 먼저 우선일까요? 자, 아까 박 선생님이 좋은 거 말씀하셨는데 막 float, face 뭐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핵심은 사실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떤 분들은 거침없이 말을 잘해야
정신력이 강해야지 바운드리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바운드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알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체내 감지력, interocep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체적, 감성적, 인지적 등등 모든 것을 좀 감지하고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디가 어렵고 불편한지 또 긍정적인지 안정적인지 또 어떨 때 성취감이 드는지 또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능력을 아직 뭐 갈구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를 토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바운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면 무조건 바운드리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벽만 쌓게 되는 결과고요.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우리 바운드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인간관계를 더 의미 있고 또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바운드리가 제동이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 변형을 연습해야 좀 아까처럼 탱탱하고 탄력성 있는 바운드리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요. 이분은 한국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캘리포니아 이민을 7, 80년대에 많이 오셔서 이렇게 또래분들이 거기 많이 계세요. 근데 동창회에 안 나가신 지 몇 년 됐고 그러다 보니 좀 친구들하고 왕래가 뜸해지셔가지고 워낙 또 성격도 내성적이신데다가 그런 데를 안 나가시니까 소외감이 드시고 외로움이 좀 심해지셨어요. 물론 그 다른 뭐 그 외 트라우마나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긴 한데 동창회를 굉장히 다시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상하게 동창회만 갔다 오시면 그냥 온몸과 정신이 그냥 아주 피곤하시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반가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체내 감지력을 키우는 몇 가지 인터벤션을 해봤더니 이분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동창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큰 데서 했는데 겹치는 말소리, 큰 소리, 막 음악, 식당 소리, 막 거기서 막 어수선한 소리 이런 거에 민감하셔가지고 동창회가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릴렉스가 안 되니까 그런 자리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식사까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위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집에 오시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바운드리를 세우셨어요. 그래, 힘드니까 아예 동창회를 안 나가. 이걸로 이렇게 바운드리를 해결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바운드리에 약간 재정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실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굳이 전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 먼저 얘들아 먼저 갈게 뭐 이런 연습도 하시고 또 무거운 식사보다는 좀 가벼운 샐러드 위주 뭐 그렇게 좀 한번 바꿔보기를 한번 제가 권유해드렸고요. 또 정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그냥 두세 분의 친구분만 조용한 곳에서 만남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친구 관계를 한번 두텁게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좀 워낙 내성적이신 분들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랬더니 자기 효능감도 증대되시고 소외감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내적 상태를 좀 한번 훑어보는 좀 그런 시간을 한번 가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운드리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나눠보시면서 좀 자신을 알아가 보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지 나의 블라인드 스팟, 내가 보지 않는 나의 모습은 어떤 거지?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전문 상담가와 만나보셔서 뭐 얘기를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책과 탓보다는 인지, 인정, 공감, 소통, 연습과 시도, 말과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건강한 바운드리 성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10분 강의는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배운 게 많아갖고 노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25분 정도 패널리스트 다 초대해갖고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열 거거든요. 패널 선생님께서 우리 cha트에다가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slido.com으로 들어가셔서 그 코드를 누르시면은 질문을 쉐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우선은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권혜경 박사님 바운더리란 한인 사회에서 바운더리,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민을 와갖고 굉장히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해서 그런지 가슴이 좀 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 질문은 권혜경 박사님한테 이민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바운더리를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말하는 게 영어를 할 줄 알더라도, 그죠? 그걸 하는 게 부끄럽고,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거를 아이들한테 시키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그만큼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많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이들 도움을 필요할 때도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하루 보셨을 때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아이들은 그냥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노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24/7 그 헬프데스크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앞으로 기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그러면은 세대 간의 저주를 이제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박동원 상담가님, 특히 남성들한테 특히 자책하는 남성들 분들께 필요한 바운더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슬로우 다운입니다. 음, 퍼포먼스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가장 많이 흔히 하는 게 빨리빨리거든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실제로는 이러한 내러티브가 우리 몸속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새기듯이 제 생각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냥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되게 중요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진짜 급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책하는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내가 그 순간에 이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했던 이야기들이나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불킥하게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대부분. 그 이불킥이 저 생각에는 자책인데 그거를 제 생각에 제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거는 하루를 최소한 뒤돌아보면서 내가 내 몸도 슬로우 다운 되고 내 생각도 슬로우 다운 되고 나의 마음도 조금 좀 천천히 흘러갈 수 있는 그 시간. 저는 그 시간 7분이면 돼요. 제 경험으로는 7분이면 됩니다. 그 7분이면. 7분의 시간이 제 생각에는 연습이 되면은 한 3분만 해도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 상담할 때도 브리딩 테크닉 되게 많이 하는데 브리딩 테크닉 3분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체감하는 시간은 한 15분 돼요. 그 3분이. 근데 그 3분의 시간, 7분의 시간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한 것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또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성분들 특히나 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강박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슬로우 다운의 연습을 저는 좀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말씀 같아. 꼭 남자분 아니래도 한국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니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는지 박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패션이 많아갖고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패션 있는 곳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 많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저기 한국적인 정서는 좀 배려, 그쵸? 항상 배려를 해야 되고 남한테 좀 이렇게 예스, 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또 아까 저기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슬로우 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런 분들 약간 좀 거절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먼저 한번 좀 내가 거절을 왜 못하지를 한번 조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왜 거절을 못하게 됐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너무 자책,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체감 감지력 이렇게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호단하고 좀 한번 내 몸이 좀, 내가 거절을 할 때는, 좀 가슴이 뛰어. 뭐,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좀, 걱정이 돼. 그 가슴이 뛰고, 뭐,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연습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습과 시도인데, 한번 롤플레이도 해보면서 저는 상담하면서 연습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뭐, 누구한테 거절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하고,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것도 조금, 그 당시 때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후회해요. 뭐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아무런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코트 중에 지클리오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챗에 올렸는데,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것에 대한 당신의 힘이 줄어듭니다. 음, 당신의 예가 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코치인데 우리가 예스를 할 때 나한테 노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혜경 박사님, 1세대와 1.5, 2세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 갈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 갈등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바운더리를 세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적 갈등은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 그죠? 죄책감, 우리 엄마 힘들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 거고 근데 그런 죄책감이 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은 왜 내가 느껴야 되는 걸까? 내가 노를 할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죄책감을 꼭 내가 느껴야 되는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는 내가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마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냥 케어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죄책감이라도 느껴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지만은, 그죠?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될 거고, 또 바운더리 세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막 너무 바운더리 세팅을 잘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도대체 난 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불편감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예스를 해놓고는 이런 불편감을 꼭 느껴야 되는 건가? 자기의 어떤 내면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발견을 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내면에서 불편하게 느껴야지. 마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나를 걱정하는 것 같은, 아무도 내 생각을 안 해주니까, 그죠? 내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나를 생각해 준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깊이에 있는, 그 두려움 이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좋은 의도를 파악을 하시게 되면, 그죠? 좋은 마음은 내가 취하고, 그죠?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죄책감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고 좀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동원 상담가님.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슬로우 다운의 중요성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불안감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바운더리를 healthy 바운더리를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고 오래 살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되고 그럼 또 불안함도 더 생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브레이크놓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그 불안감은 그 자주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짜증이에요. 음, 짜증과 분노를 실제로는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빠는 늘 화나 있어 아니면 내 남편은 꼭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의 마음 깊이 보면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감은 두려움과 오늘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표현하는 거는 분노고 화다 보니까 나는 분노를 다스리면 괜찮을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내가 늘 느끼는 감정은 짜증과 분노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려면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하는 이유가 여기 데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는 좀 파도처럼 온다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뭐 불안감이 됐건 두려움이 됐건 분노가 됐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오게끔 해주고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as it come 이렇게 와서 as it go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이 시간을 지켜주는 게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이란 게 딱 한순간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슉 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가 같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제 생각에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불안감이란 게 어떤 건지 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이 감정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불안감이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짜증이나 분노로 해소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금 더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저는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노나 짜증으로 많이 이렇게 해소하시고 그거를 또 이제 술로 많이 해소하시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3분의 시간, 7분의 시간이 실제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쭉 받아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습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정서적으로 내가 필요한 바운드리가 어디쯤까지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가 지금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노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습이 되게 많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낸시 박사님께서는 art therapist인데 요새 우리가 creativity crisis라고 많이들 하는데 창의력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창의력도 바운더리 형성에 그리고 아까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바운더리 형성에 창의력도 상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이나 뭐 창조력은 어,
뭐 대단한 뭐 피카소나 뭐 아인슈타인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창의력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티스트 있는데 성격 되게 개팍하고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은 이제 진짜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정신 건강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봤을 땐 창의력은 이건 everyday creativity.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small creativity or mini creativity라고 하는데요. 이런 창의력은 일종의 우리의 약간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 스킬, 그리고 perspective taking, 이거를 어떤 문제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그냥 바운드리 거기서 그냥 이게 제일이야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창의력이 있으시고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되세요. 그래서 약간 공감력도 있으시고 오픈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명확하게 투명하게 내 선은 여긴데 어떻게 이게 작동이 잘 되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면요 좀 창의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한 바운드리를 형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선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남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의미 있는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요즘은 A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그 창조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건데, 이제 음, 많은 부모들이 이거는 저도 주위에서 봤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 지시만 하면, 아이의 창조력과 자기 주체성과 자기 주도력, 이거를 좀 저하시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권혜경 박사님께서 바운더리 세우기는 세대 간의 저주를 끊는 것. 이런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기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말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모든 연락 허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한테도 익스펙트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우리 집 norm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퀘스천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대물림을 마치 가훈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그걸 허브가 되기까지 사실 많이 힘든 것도 있으셨을 거고 다시 한편으로 상당히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내가 얼마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도 느끼셨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레가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레가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레가시 기프트 그죠? 선물 우리가 음, 가보가 있고 또 하나는 레가시 벌든이 있어요. 레가시로 오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짐, 그죠? 음, 그래서 그 세대 간의 저주를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귀찮으니까 네가 다 해. 뭐 그게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서 있죠.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꼼짝도 안 하고 다 그냥 이거저거 다 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맡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양은 정해져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안 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돼요. 부모가 책임감을 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좋다면, 그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우리 집에서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레가시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많이 힘들었고, 그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그 마음의 짐과 부담감은 버리고 싶다면 레가시 중에서도 레가시 기프트는 유지를 하시고 레가시 벌드는 떠나보낸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아주 작은 프랙티스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죠? 그 레가시를 세대 간의 저주를 끊는 거를 지금 당장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그 레게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죽어서 남기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기프트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벌든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초이스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레가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레가시를 남길 건지를 좀 더 액티브리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로리 맞아요. 선생님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어떤 레가시를 남기고 싶으신지, 그 벌든, 너는 허브가 누군가의 허브가 돼야 된다는 그 벌든을 남기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고 싶으신지, 그죠? 그 두 개를 분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선생님이 먼저 분리를 하시면 자식들은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바운더리를 쌓게 됩니다. 그 질문을 정말 깊게 잘 생각을 해야지 그 quality of our question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 네. quality of life가 더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기 박동원 상담가님, 저는 아까도 계속 이렇게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쉼과 휴식이 없는 그 강한 책임감과 압박감,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민 남성들에게 특히. 그런 힘든 그 압박감과 책임감, 그 좋은 의미인데 굉장히 그게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이민 생활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계신가요? 이게 저는 오늘도 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음, 오기 전에도 이렇게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헐레벌떡 이렇게 막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 저는 이거를 막 이렇게 shake it off, 막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 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걸 막 벗어내려고 되게 애썼다 생각했거든요. 이걸 좀 빨리 없애야, 정리를 해야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부담은 있는 그대로 부담도 실제로는 부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담 중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취할 것도 있고 내가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내 책임을 제 생각에는 과하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진짜 에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담이 정말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거 진짜로 내가 느껴야 될 부담인 건지, 그리고 음, 이 부담 때문에 내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엔 나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아이들도 될 수 있는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부담감을 제 생각에 덜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저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특히 남성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시간이란 거 실제로는 남자들 어떻게 생각 많이 생각하냐면은 마치 이거를 이렇게 은행에다 세이브 해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빼올 수 있는 그런 세이빙의 개념으로 제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실제로는 적금하는 거거든요. 적금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시간은 지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제일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소중한 거는 저 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분들이 특히 가족에게 시간이란 선물을 주는 거가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을 생각하거든요. 잘 놀아주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 대학 갈 때도 근데 돈도 대주고 이런 것도 집도 사주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내가 음,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맞아요. 거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음. 네.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슬라이더닷컴에 보니까 퀘션이 엄청 많이 와갖고 제가 이제 Q&A 섹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쉐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질문들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질문들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25분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 이민 1세대의 아버지들이 2세대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언어의 장벽이 높습니다. 취미도 같지 않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힘이 들 때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질문 좋은데요? 내가 어때요?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입장으로서. 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관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언어의 장벽은 제 생각에는 2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 문화적인 장벽도 제 생각에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1차적인 부분은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맞아요.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다른 관심이 다른 거에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밀려요. 음. 실제 정말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바운드를 침범하지 않고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얘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또 여기 학교 갔을 때는 어떤 것이 어려운지, 때로는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는 것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정말 있으면 맞는. 자연스럽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제일 제 마음을 잘 알아줘요. 그래서 맞는 말 같아요. 권혜경 박사님, 젊은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침범을 하시는 집안 어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나쁜 마음은 아닌데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어린 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운더리는 노를 할 수 있는 거를 그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침범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게 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좋게 노를 할 수가 없으면 꾹꾹꾹꾹 참다가 폭발을 이제 하게 되고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누군가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처음에 이렇게 괜찮겠지, 괜찮겠,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이번만 그러겠지라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은 자, 상대방은 저 사람은 괜찮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바운더리 세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미리 좋은데 이런 거 주시고 좋고 저도 따로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다가 뭐 이렇게 오시면은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제가 급하게 해서 못하니까 시간을 좀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죠?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의 어떤 민망함이나 상대방의 어떤 좋은 마음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작을 때 그죠? 음.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네. 특히 요새는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healthy boundary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낸시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요. 아까 권혜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좀 노하는 게 좀 힘드시면 항상 대안을 아까처럼 이럴 때는 좀 전화를 주시고 오세요. 뭐 한다든지 그냥 노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은지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대안을 alternative 그거를 주시는 게 사실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대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미 1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세대가 자기 바운더리를 철저하게 지킬 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 1세대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좀 반대로. 네, 이것도 아까하고 좀 약간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섭섭해. 그래서 자식들이 또 이렇게 하면 아유, 미국물 먹어서 저거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력도 생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마음이 섭섭한 거는 사실 그 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래 이런 마음 생길 수 있고 그런 거는 당연해. 인정을 하고 또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마음을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격체를 침범하지 않고 나에 대한 나를 먼저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self-care 일종의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 박사님과 박 상담가님께서 다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좀 시간을 두고 또 자기에 대한 감정 인정, 자기에 대한 인격 인정도 먼저 자기를 알아야지만 남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 질문은 박동원 선생님,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요번 질문은 박동원 선생님께 드릴게요. 목회자나 사모와 성도 사이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문화 특징까지 더해서 바운더리를 지킨다는 것은 수용적이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목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바운더리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 단도직입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질문하시는 분이 욕심이 많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바운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어려워요.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노라고 말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바운드 설정이라는 것이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옵션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고 이거 미룰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옵션 주지 않으면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걸 다 하긴 다 할 건데 바운드를 더 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둘 다 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신에 진짜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은 목회자는 특히 이제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 바운드리를 제 생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바운드리 설정을 해줘야 이들이 보호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이들도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교육이 더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병원 가면은 이거에서 저거에서 똑같았거든요. 이러이런 디맨드는 언제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근데 디맨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만약에 프라이어티나 하면, 그리고 나와 특히 이제 사역자 같은 경우는 나와 사역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다 보니 이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선이 있으면 저는 그 선을 지키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역과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결혼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의 1순위는 아내지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순위는 우리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리 저 좀 더 큰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예요. 근데 이 바운드리는 저가 생각해서 선택적인 바운드리지만 한국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내가 세운 바운드리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제가 지켜내시는 일이 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하고 내가 세우는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갖는 컨빅션 이거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충돌을 났을 때 제 생각에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일. 제 생각에는 이게 전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요번에는 우리 권혜경 박사님, 이거 질문 어떨까요? 바운더리를 세웠을 때 혹시 가정, 친구, 일터에서 반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뭐 터킹 포인트나 뭐 스트래티지 좀 알려주세요. 뭐 당연히 반박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당하는 거를 싫어하니까요. 당연히 반박이 들어올 텐데, 근데 바운더리 정의라고 하는 게 그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바운더리를 세우지 못하는 게 마치 보험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겠지. 그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마치 보험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운더리를 쓴다면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늘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중심인 거죠.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가를 알고 그래서 그만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기분 좋게 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든 싫어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운더리는 나에 관한 거니까요. 깊은 말씀이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낸시 선생님, 낸시 박사님, 핵심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잘 알아가고 알아챌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먼저 self-reflection, 한국어로 말하자면 자기의 좀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한번 쭉 뭐 글을 써본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술 심리 치료를 하니까 저는 아트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도 정직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하고 소통할 때도 좀 정직하고, 그렇게 소통을 오픈 마인드로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내가 요즘 바운드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내가 이럴 때는 나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이럴 때 좀 사실 거절하기가 좀 나는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친구가 그래 너는 거절 못하더라. 내가 좀 답답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게 힘드시면 뭐 전문 상담가하고 모셔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내 감지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좀 명상을 하시면서 아까 박 선생님은 뭐 7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상하시면서 이렇게 나쁜 마음 있으면 그냥 뭐 흘러버린다던가 뭐 어쨌든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하시고 하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고 그리고 소통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감사합니다. 요번 질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더 집착적으로 전화하시고 바쁜 저에게 시시콜콜 주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관심이 1도 없고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그죠? 매일 30분씩 이상 통화하는 게 매일 30분 이상 통화하는 게 힘이 들죠.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의지하는 게 힘이 들어서 바운더리를 세우려고 말하고 나서는 죄책감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적 갈등에서 이렇게 흔히 나타나는 일인데요. 바운더리 노를 하고 나서는 누군가가 싫어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바운더리를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책감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내가 왜 이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래서 본인의 죄책감과 대화를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 죄책감은 내가 죄책감으로 느껴야지 엄마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달을 하고,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사랑하고, 내가 엄마 시간을 정말 24시간을 다 보내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해. 그래서 엄마, 내가 시간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하면 어떨까라든지 이런 옵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에 남들하고 바운더리 세우기 전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갈등에 조금 더 먼저 포커스를 하시고 그게 좀 더 편안해지셔야지 바운더리 세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박동원 선생님 한번 어떠실까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났을 경우 마음은 잘 맞아도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달라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커플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맞는데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다른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좀 궁금하긴 저는 하네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 마음은 잘 맞는데 왜냐면 이렇게 인트로버트하고 엑스트로버트도 굉장히 틀리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서로 이렇게 에너지 레벨도 틀릴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맞아도 생각하는 게 서로 그 퍼스널리티가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바운드리를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리스펙하고 디퍼런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디스리스펙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거 어떻게 존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운드리를 예. 하면서. 제가 그냥 질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데 생각하는 그 패턴이 제 생각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내성적인 부분과 외향적인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저는 좀 있고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게 실제로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쁜 거가 아닌데 제 생각엔 오히려 마음이 내 진심은 이거라 생각했는데 진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좀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심이 이게 있는데 이 진심의 모양이 만약에 사각형이면 상대방은 만약에 세모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서로 맞는데 안 맞을 수 있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오버랩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바운드리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슈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지의 질문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내지 선생님이 이게 저는 이제 메타카그니션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거를 제 생각에는 알고 있을 때 제 생각에 좀 더 설명이 쉬워요. 근데 내 마음은 이런데 마음을 몰라주니까 오는 그러한 불편함이라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나 스스로 좀 뒤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리플렉션 자기 반성도 좀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이야 이런 마음이야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은쟁반의 은사과라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제 생각에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면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이 달라도 마음의 모습이 조금 달라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카멘트 해주셨는데 MBTI 언더스탠딩으로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요새 퍼스널 테스팅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죠? 예, 서로 예. 그렇게 알고 보려면은 그 소통을 하고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간단한 질문이니까 한번 권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권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의 상담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세대 간의 저주로 인한 트라우마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한 질문이 아니네요. 읽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세대 간 저주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사실 이런 개념을 잘 다루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Internal Family Systems Theory라고 하는 그 모델리 심리치료 한 방법인데요. 거기 이제 그 심리치료사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 모델에서는 상당히 세대 간의 저주라든지 어떤 세대 간의 이어내려오는 어떤 레가시 작업을 하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들, 어떤 감정들,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간 거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믿어왔고, 그죠?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됐고, 아무런 챌린지 하지 않고, 아무런 의문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신념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어떤 그 레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바운더리랑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편견들도 사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라고 챌린지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가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남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분리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작업을 할 감사합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낸시 박사님, 이 질문은 조금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좀 센 이렇게 성격의 사람을 대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거부감이 드는 거가 왜 저는 왜일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왜일까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떤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왜일 거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남의 의견 안 듣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뭐 자기 할 말만 다 하는 사람들, 그게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거부감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셔서 좀,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좀 왜냐면 소통이라는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오픈이 되는데 이런 플로우가 없이 한쪽 원웨이는 사실 힘들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류 사람하고 어떻게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많다기보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또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가장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바운드리를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력성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형이 되고, 자기의 안에 자아는 딱 심지가 굳고, 그런 식으로 좀 비주얼라이징을 좀 하시고요. 이런 사람이, 내 의견대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했을 경우, 그거는 아까 연습하듯이 생각 좀 해볼게요. 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자기 바운드리를 성립하는데 책임 있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자기 바운더리가 어떤 사람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거를 사실 모르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소리에 민감하시다 그랬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런 사람 막 되게 쾅쾅쾅 거리는 식당 갔으면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표현을 확실히 명확하게 그 선을 표현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박동원 선생님. 이 질문 참 어, 중요한 질문 같아요. 회사 업무에 관한 일에 대해서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한테 부탁하는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선까지 노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이 남자 청년에게 젠틀맨이 되면서도 그 바운더리를 지켜가면서 노를 젠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여자들의 그 대화의 방법과 남성들이랑 대화의 방법이 전
많이 다르다 생각해요. 여자들은 그 시그널을 보내면 그 시그널에 그 라디오 리셉터가 있듯이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남성들은 실제로는 그 리셉터가 없습니다. 많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뇌에 꽂히게끔 말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화의 패턴이나 그걸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탁하는 일인 건지 정말로 아니면은 이것이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하고 있는 일인 건지. 왜냐면은 부탁하는 일을 청해주는 거는 제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않은 것들이 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더 수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압박을 느끼고 계시다 하면 그런 저는 그 감정선을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압박하는 사람의 감정선 또한 제 생각에는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선 내에서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제가 그거를 풀어가는 시간이 상담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또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연습하는 시간도 제 생각에는 롤플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감정선을 조금씩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 시간이 저는 좀 상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우리 모든, 우리 패널리스트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리액션 스타일? 여기 보면은 리액션 있거든요. 그거 좀 눌러갖고 박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김혜노, 우리 선생님께 바톤 터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세 분의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또 진행을 멋지게 해주신 로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열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면의 나와의 관계를 정말 더 충실하게 하는 새해가 다가오는 새해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와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요. 2017년 7월에 첫 모임을 시카고에서 시작으로 지금 현재 6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 전역에서 참여하시는 상담가 선생님들, 또 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또 소셜워커의 재능 기부와 또 파트너 한인기관이라든지 또 단체 후원으로 지금은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분들께서 정신건강에 대한 또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와 지원을 해주신 전문인들, 기관, 그리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웨비나를 열심히 컨트롤하고 계시는 지금 얼굴은 안 나와 있지만 뒤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또 상담가서 이것도 상담가 선생님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한나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카와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요. 카와 웹사이트 kawahelp.org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와 소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연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거나 또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카와 소식과 행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인분들께서 한국어가 가능한 미국 지역별 상담가들을 보다 쉽게 찾고 또 정보도 교환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상담가 분들께서도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카와 웹사이트에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속히 후딱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세미나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채창에 그 서베이 링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인분들의 어떤 필요를 알고 앞으로 준비하는 행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15불 상당의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10분께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와의 비전문인 자원봉사 활동에 예를 들어서 뭐 행사 준비라든지 또 코디네이터라든지 또 마케팅 또 IT 이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와 웹사이트에 가셔서 하단에 보시면은 컨택어스 폼을 통해 지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도 한인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를 대면과 온라인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시카고에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봄 세미나를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또 우리 마지막으로 김용호 회장님께서 지금 다른 주에 계신데도요, 조인하셔서 또 인사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김용호 회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정신건강협회 카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미국 21개 주와 캐나다,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터키 등 다양한 지역에서 300여 분이 등록해 주셨는데 잘 오셨고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이번 패널 로 섬겨주신 우리 강사분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카와 이사진들 다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협력단체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시카고 한일 종합복지관, 켄윈, 그리고 미네소타 한인봉사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마음이 아프면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상담가를 찾게 되는 문화가 한인 사회에 세워지도록 저희 카와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호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2024년에도 카와와 인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